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부족할 경우에는 또 격리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음압은 안 되지만은 격백이 되어 있고 안에서 분리가 되어 있고 화장실랑 모든 게 분리되어 가지고 음압 병실에 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11개 병원에 지금 11개 병원에 33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이고요. 추가로 우리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도내에는 응급의료기관이 31개 병원이 있습니다. 31개 병원. 그래서 31개 병원 중에 12개 병원이 빼면 19개 병원이 나옵니다. 이 응급의료기관은 예를 든다면, 여기를 안동을 예를 든다면 안동병원에도 음압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00병상 기준 이상 되면 법적으로, 의료법상으로 1개 병상씩을 음압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분에서 그 근력응급센터가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그다음에 포항성모병원 이렇게 3개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다가 집중적으로 그걸 추가로 할 얘기고, 다음은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2개소가 있는데 이 응급의료기관에도 이걸 설치하게 되고, 만에 하나 확실히 더 크게 된다면 우리 도의 방침은 3개 의료원 중에 3개 의료 1개 병원을 완전히 비우게 됩니다. 완전히 비우고 환자는 전원 조치를 다 하고 그 병원을 소독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환자를 거기에는 환자만 들어서 관리하는 이런 체계를 갖게 되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에서도 계획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금방 안동 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안동 과학 포항이 말씀하셨으니까 맨 처음에 안동을 잘못 말씀하셨는데. 잘못했습니다. 안동이 아니고 포항의료원입니다. 그죠? 포항만이 있죠, 그죠? 예, 포항만 의료원입니다. 예. 제가 보충 KBS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하시면 북부 지역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안동의료원에 사실은 음압 병상을 했는데 그게 질본에서 그게 위달로 해서 지금 음압 병상으로 지금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보완을 하려면 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1년에 관리비가 운영비가 한 1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황경일고. 저희 본청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 전에 메리스 사태가 생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게 됐는데 주기를 보니까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상황들이. 사실 이 역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 주기적인 문제도 세계적인 추세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동과 관련돼서 예전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배치 방법과 관련돼서 경북도가 할 수 있는 일. 사실 이 박쥐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갖고 있는 게 한 140개 종류의 바이러스를 또 갖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변종 자체는 순식간에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 차원도 있지만 지방 차원에서 지방 감염 병원을 좀 만들 의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선제적 대응과 관련돼서 경북이 좀 그 정도 관련돼서 좀 이러한 지방 감염 병원을 특별히 좀 만들어 줘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우리 자국민들 지금 오게 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마 보셔야 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경북 자체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대학병원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음악실을 하나로 통폐합해가지고 우리 경북도가 좀 이렇게 만들 의향이 없으신가
그 점에 대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바이러스가 이제 새롭게 창출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떤 뭐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조치는 게 사실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시기도 빠르고 또 이게 대한 파악이 만만치 않고 이렇고 또 이게 국내에서보다는 또 국외에서 또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지난번 메르스 사태도 아마 그랬을 거고 이번에도 아마 이런 게 끝나고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필요한 거지 말씀하신 분야 말씀하신 부분과 또 다른 분야 다 종합적으로 해서 또 그런 뭐 필요한 뭐 시설이면 시설, 인력이면 인력, 장비면 장비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건 뭐 종합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지금 시간이 다 계속 지속적으로 딱 3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유영남의 이게 예, 연남의 이기입니다. 기사님, 부시사님 모든 관계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곧 이제 대학이 입학을 지금 연기해놨는데 곧 이제 대학 입학을 할 건데 여기 이제 그 입국 예정이 1741명인데 여기 특별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학생들이 입국을 하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1차적으로 이제 출국 관리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뭐 유학생들 다 들어오니까 전국에 들어오면은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상태를 한번 이제 관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태에 뭐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뭐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격리로 이제 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출입국 할 때 뭐 이상이 없고 또 열감지라든지 아니면 상태를 봤을 때 또 자기 소견도 큰 그게 없으면 일단은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각 대학별로 이렇게 아마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A 대학으로 우리 동네 A 대학으로 통보가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저께도 제가 이제 뭐 대학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시군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은 기숙사를 통해서 자가 격리를 한 뭐 14일 정도 해서 상황을 좀 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각 대학마다 이제 기숙사 여건이 뭐 만만치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 보건소를 통해서 능동 감시자로 좀 분류를 해서 한 14일간은 아까 쪽에는 좀 확인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대학교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 이제 내일 이제 지사님도 좀 대학교 총장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각 개별적 대학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는 안 되는 상태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임무가 지금 교육부를 통해서 대학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할지는 대학교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 예, 돌리기 김정현이라고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관련돼서 브리핑을 하시는데 이게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인지 대책을 위한 것인지 만약에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 하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지금 도에도 불법 체류자가 있기 싶은데 이네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불법 치료자에 대해 가지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예방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면 겔 상태인데 액체로 변했는 것을 봤습니다. 용기에는 반드시 겔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은 뭐 그동안 먼저 이제 좀 자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보도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자주 이렇게
필요시에 이렇게 만나 뵙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쭉 국가든지 또 저희들 도에서 추진한 사항들 또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도에서 이제 추진했던 것, 시군에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대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돼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대책이 계속 저희들이 또 찾아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일을 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다시 누가 불법 제거자 관리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에 사실은 지금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우베이성에서 이제 입국은 지금 금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새로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다 지금 이제 체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기존에 이제 와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 똑같은 자기가 된 상태가 돼서 신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확진 환자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이 했는 대로 이렇게 좀 스스로 이제 자기 예방책을 좀 강구하면 될 건데 아마 이제 주위에서 또 같이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외국인들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이제 불법적으로 혹시 항만이라든지 항만에서 많이 들어올 확률이 많은데 그런 데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고 그쪽에 또 해당되는 항만청에서 출입관리소에서 지금 2중, 3중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을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도민들의 홍보를 해서 기존에 이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지원단 감염병관리 지원단의 부단장을 있는 박지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동부부대 예방학교실의 교수로 있고요. 우선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여행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해외를 다녀오지 않는 한 이분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런 매개체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중국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검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관리가 충실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같은 부분은 젤과 액체 형태였는데요. 저도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외부 항량이 있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 한 2, 3일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사멸합니다. 이게 몸에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렇게 증상 외부에서도 강한 그런 물질은 아니고요. 손소독제 변형 문제는 아마 조금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소독제로 하면 살균 효과는 바이러스가 특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자기 교수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변형이 일어나는 원인이 돼가지고 네.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 젤하고 형태는요, 저도 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독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환경에 남아서 이렇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물질은 아니라는 점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그 액체를 가지고 오면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있습니까? 어떤 젤이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네네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 테스트하는 기구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그 물질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그 젤 형태냐 일반 형태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는 지금 좋은 지적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더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볼 어떻게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센터는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인 걸 다 얘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대답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시고 다음에 경무에 네, 경북매일신문의 손명현 기자입니다. 네, 아까 유학생 관련해갖고 질문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국 외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유학생들 관리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어제 법무부에서 저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갖고 저희 경북도에 한 760명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달부터 들어오는데 저희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일단 중국을 지금 갔다 온 분들이 제일 이제 우려되니까 일단 중국 유학생을 좀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교에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또 있거든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에 가거나 이런 게 다른 이제 유학생 말고 또 다른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이제 조만간 실제 어떻게 할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야 하고, 집단은 이제 급한 거는 이제 지금 지난번 이제 방학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지금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오는 중국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죄송한데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외국인 계절별 떨어지는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됐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국에서 일단은 다 이제 상태를 체크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써내도록 하고 있고, 아까 자가 이 점검도 앱도 만들어 놓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출입국 관리국 아니면 공항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각각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귀국하는 사람들까지 추적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너무 또 사람도 많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큰 이제 확진 환자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우려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잠복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가까운 보건소나 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또 그래 받도록 이제 좀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계속 검토를 하고 중앙하고 또 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 끝으로 프레시안 간단하게. 예, 프레시안의 박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25개 시군 보건소를 활용해서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25개 보건소에서 충분히 역학조사가 가능한 장비라든지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안동, 요번에 음압병실 2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 미달이 떠가지고 지금 보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300병상당 하나씩이죠, 이게 설치 기준이요? 예, 300병상당 하나씩 설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럼 이 음압병실이 안동 요번에도 최초 만들 때부터 기준 미달로 만들어졌는 건지, 아니면 요번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기준 미달된지 그 부분에서 알고 싶습니다. 예, 보건정책과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안동 의원은 메르스가 일어나고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음압병상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고요. 안동의원에는 2병상에는 4병상입니다. 4병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압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음압시설 기준에 적합한 걸 확인한 다음에 음압병상으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국대 경주병원의 35병상과 포항의원의 44병상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압병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음압으로는 아니지만 격리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의료원은 300병상이 230병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 법적인 해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원을 다
지정해서 김천이라든지 울진의료원까지 여기에 격리 병상을 설치해서 이제 대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음압에 준하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있지만은 완전 음압이 되어가지고 하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완전 음압이 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샤워장도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모든 시설이 그 안에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완전한 음압 시스템 적합 기준을 못 받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보충해서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제 이제 의사 그렇게 때문에 그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선별진료소라 하는 게 선별진료소가 48개가 있거든요. 48개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 우리 그 입국조사관이 이제 도에서 2명이 이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분류를 해서 이 사람은 검사를 받아라. 이 사람은 이거 뭐 이제 그 감기 증세다. 인플루엔자 검사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 그 선별진료소에 있는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될 그런 이제 상태다 하는 거 소견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지금 별다른 그렇게 역학조사를 하는 게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그 조금 전에 그 모수의 의사분들 그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린 것 같은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격리가 없는데 혹시 이제 유사시에 격리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할 때 유사시에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자가격리 모니터링 업무 전담반을 공중보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개 팀을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기대할 분이 안 계시므로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